총선의 성적표가 공개되자마자 여야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특히 참패를 당한 여권에서는 여당과 내각, 대통령실의 수뇌부가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혀서 일찌감치 인적 쇄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각의 국무총리, 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등 이 국정 운영의 주요 3축이 모두 삐걱거리는 상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묘수로 이를 수습해낼지가 여권은 물론이고 국정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서 사퇴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오전 11시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이죠. 이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당초 오는 6월 말까지 이 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의 임기는요. 6개월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결국 이번 총선에서의 이 참패 책임을 지고 100여일 만에 물러나게 된 셈입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입장문을 읽어내려간 한동훈 위원장은요.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참패 원인을 놓고선 이 대통령실과의 공동 책임, 이게 이제 제기되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책임입니다. 패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그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의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요. 이 정치 자체를 그만두는 문제, 그러니까 뭐 정계 은퇴, 지금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은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정치 자체를 그만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네, 한 위원장이 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일선을 떠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겁니다. 기자들이 향후 계획에 묻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요.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 걱정을 하고 살겠다라고 답을 했고 또 정치를 계속할 거냐라는 직접적인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로 대신을 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총선 유세 과정에서 선거 후에 유학설이 나오니까 공적으로 봉사할 일만 남았다면서 부인한 바가 있었는데 이것을 재차 언급한 발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향후 거취와 관련한 한 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거 경험이 없는 정치 신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번 총선 정말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을 겁니다. 정치 구도상 여권의 고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사실상 여당 대표로서 또 원톱 체제로서 선거를 책임졌기 때문에 한 위원장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적지 않을 듯한데요.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권 가도에 위험 신호가 켜졌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장 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확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선거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란 분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원톱 체제를 고수했던지라 이 한 위원장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여권 내 세력으로선 한 위원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향후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장 곧 있을 여당 전당대회에 한 위원장이 나설지부터 주목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한 위원장의 오늘 사태로 이미 비대위 체제인 여당은 또다시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 그러니까 비대위에 비대위를 구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윤재욱 원내대표의 대행 체제로 당 상황을 수습한 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지도부를 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 안팎에서는 국회 입성에 성공한 중진 나경원, 안철수 당선자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그렇다 치고요. 국회 입법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도 난감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임기 내내, 그러니까 5년 내내 여소야대 상황을 맡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3년 차에 치러진 이번 총선은 이 현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에 이제 짙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확인을 한 건 싸늘한 민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개헌 탄핵 저지선이 이 100석 이상은 지켜내면서 정부 여당으로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만 또다시 펼쳐질 이 여소야대 정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 인사권 행사 등에 당연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 정권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 교육, 연금, 노동 등 이 3대 개혁과 또 의료 개혁, 감세 등을 뒷받침할 이 쟁점 법안들이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불투명해진 겁니다.